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은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을 뚫고 동래를 지나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북상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우왕좌왕했고 백성들은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조선의 왕 선조는 한양을 떠납니다. 왕이 도성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왕은 나라의 얼굴이었고 질서의 중심이었으며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전쟁 앞에서 수도를 떠난 순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왕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조에게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왕이 붙잡히면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을 보존하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전쟁을 계속 지휘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달랐을 겁니다. 왕은 우리를 두고 떠났다. 바로 그때 남쪽 바다에서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전라좌수사였던 그는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옥포에서 이겼고 당포에서 이겼고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밀리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조선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왕이 피난길에 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수가 승전보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조에게 이순신은 분명 고마운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막아냈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급과 해상 진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이순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순신의 존재는 선조에게 단순한 충신 이상의 의미가 되어갑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모든 공과 승리는 최종적으로 왕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수는 왕의 명령을 받아 싸우는 사람이고 신하는 왕의 권위 아래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피난 간 왕보다 눈앞에서 왜군을 막아내는 장수의 이름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조정의 말보다 전장에서 자신들을 살리는 지휘관을 더 절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생존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점점 더 이순신의 승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조의 부담이 시작됩니다. 이순신은 필요했지만 그의 공이 너무 커지면 불편했습니다. 이순신이 이길수록 조선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조의 입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왕은 도망쳤다는 기억을 안고 있었고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군권, 체면과 생존, 통제와 신뢰가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조가 이순신을 완전히 편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흐름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순신의 공이 커질수록 왕은 그 공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정치적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정 내부에서는 여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갈등이 이순신과 원균의 대립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과 함께 수군을 이끌던 장수였지만 두 사람의 능력과 평가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연전연승의 상징이 되었고 원균은 그 그림자 속에 놓였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비판했고 조정에는 이순신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들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일본군의 재침 움직임과 복잡한 정보전까지 얽히면서 이순신은 점점 위험한 위치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정유재란 직전 조정은 이순신에게 일본군을 공격하려는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흐름과 적의 움직임, 함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장수였습니다. 무리하게 출전했다가는 수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왕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공이 크다고 해서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순신의 신중함은 어느 순간 불복종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선조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공이 너무 커진 장수가 왕명까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 판단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순신은 체포됩니다. 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립니다. 조선을 구하던 장수가 조선 조정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왕과 조정이 이순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던 장수가 정작 자신이 지키던 나라 안에서 의심받고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다행히 정탁을 비롯한 대신들의 구명으로 이순신은 죽음을 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서 파직되고 아무 직책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의종군의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원균이 들어섭니다. 선조와 조정은 이제 원균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신중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다면 원균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장수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말과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판가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칠천량 해전이었습니다.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조선이 힘겹게 지켜오던 바다의 방어선이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수많은 배가 사라지고 병사들이 죽고 조선 수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조정은 깨닫게 됩니다. 이순신을 제거한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완성됩니다. 왕이 부담스러워했던 장수, 왕이 의심했던 장수, 왕이 감옥에 넣었던 장수, 그 장수에게 조선은 다시 기대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강력한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수군, 흩어진 병사, 사라진 전선, 그리고 다시 밀려오는 일본군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장수가 다시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에게 의심받고 조정에게 버려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무너진 조선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다시 기적을 만듭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무너진 사기, 부족한 배, 두려움에 빠진 병사들. 그러나 이순신은 다시 바다를 막아냅니다. 조선이 끝났다고 여겨진 순간 그는 또 한 번 조선을 살려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순신은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조에게는 왕의 무능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의 승리가 빛날수록 선조의 비난은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순신의 충성이 커질수록 선조의 불신은 더 초라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이순신은 왕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순신을 끝까지 편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공을 앞세워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권력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조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권력자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영웅이 자신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순간 권력자는 영웅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의 조선이 바로 그랬습니다. 조선은 이순신이 필요했습니다. 선조도 이순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이 너무 커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순신의 공이 커질수록 조선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공이 커질수록 선조의 마음속 왕좌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잔인하게 기록합니다. 조선을 구한 것은 왕이 편히 믿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구한 것은 왕이 의심했고 감옥에 넣었고 버렸다가 다시 찾은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권력자는 영웅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영웅이 자신보다 빛날 때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선조는 그 질문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나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조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해석은 분명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끝까지 품을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그의 승리가 필요했지만 그 승리가 커질수록 왕의 초라함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했고 보호하기보다 견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오판을 넘어 권력자의 자격지심이 만든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순신은 왕을 넘보지 않았지만 선조는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결국 조선을 살린 것은 왕의 결단이 아니라 왕에게 버림받고도 나라를 버리지 않은 장수의 충심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